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응용력도 떨어지고 말도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6개월 정도 했는데 기초적인 회화가 입에서 안 나온다면 좀 혼나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니고 선생님이 혼나야 합니다. 이건 선생님의 문제가 사실 더 큽니다. 전 좀 맞아야 해요. 똑바로 대라. 안녕하세요. 6개 국어를 구사하는 외국계 세일즈 팀에서 일하고 있는 라이언입니다. 열심히 단어를 암기를 하고 회화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실전에서 말이 안 나오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빙빙 돌아가지 않고 목적지까지 돈과 시간 낭비 없이 도착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방향 설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언어를 공부하시던 간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중국어 영어 수업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중국어 영어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에 대한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응용력도 떨어지고 말도 바로바로 안 나옵니다. 그 나라의 말이 우리나라 말과 어떻게 다른지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 이해를 바탕으로 그 구조의 단어만 바꿔 넣음으로써 응용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촘스키라는 사람이 한 침팬지 언어 연구가 있습니다. 침팬지에게 도형을 보여줍니다. 삼각형, 별표, 세모, 네모, 동그라미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도형을 변형시켜 다음과 같이 나왔을 때는 침팬지는 이 모양을 보고 삼각형으로 인지 응용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간은 규칙을 배우고 나면 모양과 형태가 바뀌어도 그걸 인지할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구조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친구와 중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저녁밥을 먹었다 친구랑, 먹었다 저녁밥을 친구랑 중식당에서 친구랑 밥 먹었다.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의미 전달이 되죠. 그에 반해 영어, 중국어는 꾸며지는 시간, 장소, 전치사, 조동사 등 무조건적으로 불변의 규칙으로 정해진 순서, 위치에 넣고 문장을 말해야 합니다. 중국어로는 我在中餐厅和朋友吃饭了. 영어는 I had dinner with my friend at a Chinese restaurant. 구조를 이해하고 그대로 말을 하면 발음, 용법이 틀려도 원어민들에게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가능합니다. 다개국어를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논리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초급 입문자 학습자들 중에선 나는 쓰고 읽고가 아닌 그냥 회화 위주로 좀 공부하고 싶어 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일수록 초급 단계 땐 회화책을 당분간 멀리 하시고 문법 위주의 학습을 해 보십시오. 초급 과정에는 재미가 없는 게 당연할 겁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서 재미는 존재할 수 있지만요. 하는 규칙이 없거든요. 천만에요. 不客气. 실례합니다. 不好意思. 영어도 excuse me, help yourself, by all means. 이런 것들은 회화고 문법이 아닙니다. 이건 회화는 단순히 암기이고 문법은 이해와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배우고 응용해 나가면 됩니다. 외국어는 모국어와 달라서 듣기, 말하기, 읽기 순서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기가 들으면서 옹알옹알 거리면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닌 철저하게 읽기를 먼저 학습하고 듣기, 말하기, 쓰기를 학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많이 노출돼서 자연스럽게 배워야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문법을 먼저 배우시면서 배우시는 게 회화에도 가장 빠른 도움이 됩니다. 아랍 방송 100시간 듣는다고 아랍어 잘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면 빠르겠죠? 사실 완전 입문자 초급자들은 재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편하게 지금 들어주세요. 글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고유 의미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로 붙다 라는 단어를 그냥 수동적으로 외운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나 많은 단어의 뜻이 있죠. 외국인들이 봤을 땐 엄청 외우기 어렵다, 막막하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외국어 학습에는 개별 단어의 뜻을 일일이 암기하는 것이 아닌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미지를 파악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영어를 이렇게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도 take가 엄청난 많은 뜻이 있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뜻은 무언가를 잡아서 취한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많은 단어의 뜻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티ao, 각각의 단어가 가진 고유의 뜻의 그림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국어의 경우 한자가 해당이 되겠죠. 그 각각 고유의 그림을 명령사전, 한자사전으로 찾아도 되고 챗 GPT를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메이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이미지를 알려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떤 언어이건 확장해 나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글, 신문을 보더라도 처음 보는 단어, 문장을 유추하여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단어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면서 꼼꼼하게 공부해 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언어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쉽게 빠르게 여러가지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자라는 언어의 유사성이 있었던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일본어, 광동어, 중국어를 쉽게 배운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도전할 예정인 러시아어, 태국어를 시작하는데도 저는 금방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중국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중국어의 경우 비교적으로 매우 쉬운 문법,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영포자분들, 언어학습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항상 즐거운 언어 공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을 통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